이제 조인에 대해서 해보겠는데, 음, 문제 풀었던 거 다 지우고 설명할까? 문제 다 지우고 한번 해보죠. 어차피 조인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아, 조인. 자, 진짜로 조인 해볼 건데, 어, 자, 주문 테이블이에요. 자, 주문 테이블과 조인을 할 겁니다. 이너 조인이라고 있어요. 그 조인의 종류엔 정말 다양한 거. 조인의 종류, 조인 종류. 되게 많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 이너 조인이라는 건데, 이너 조인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교집합이죠. A와 B의 교집합. 이너 조인을 할 건데 이 조인 키워드 옆에다가는 테이블을 써주면 돼요. 같이 조인할 테이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손흥민의 주문 개수인데 손흥민은 유저 테이블에 있고 주문에 대한 내용은 오더 테이블에 있으니까 유저 테이블이랑 조인을 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이 실행 결과 보면 어때요? 보여주는 컬럼이 많아졌죠? 오더 테이블의 컬럼과 유저 테이블의 컬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온 결과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가상으로만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원본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컬럼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죠? 자, 1번 회원 몇 번 주문했냐면 6번 주문했고요. 2번 회원은 똑같이 6번 주문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 1번, 이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불편한데 1번이 오더 테이블에 아이디가 1번인 경우가 유저 테이블의 모든 행과 엮인 상황이죠. 오더 테이블의 각 행이 유저 테이블의 모든 행과 엮여가지고 6 곱하기 11 테이블이 생성된 거예요. 노출된 거예요. 생성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회원 번호, 주문 테이블의 회원 번호랑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가 같을 때만 엮게 해줘야 올바르게 나오겠죠? 여기서는 주문 테이블의 2번과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가 2번인 경우만 엮어주면 되고요.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조인해서 조인할 조건을 줘야 합니다. 조인을 하기 위한 조건.
그거는 이제 on이라는 키워드로 하면 되는데, 자, 이 두 테이블 간에 올바르게 엮기 위해서, 올바르게 조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오더 테이블의 유저 넘버가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랑 같을 때죠. 같을 때만 엮고 같지 않을 때는 엮으면 안 되니까 유저 넘버가 아이디랑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디라고 써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디는 분명히 테이블에서 식별자 역할을 한다고 했죠. PK. 그러면 조인을 할 때 오더 테이블의 아이디인지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 ambiguous 맞나? 스펠링? ambiguous 컬럼 뭐 이런 식으로 id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컬럼 id가 모호하다는 거죠. 왜냐면 두 테이블 아이디가 있으니까 누구의 아이디로 써줄 건지. 유저 테이블에 점을 찍어줘야 돼요. 뭐뭐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랑 이거는 뭐 오더 테이블에만 있으니까 안 써줘도 돼요. 굳이 뭐 쓴다고 해서 바뀔 건 없고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발생 안 하죠? 그러면 유저 넘버에 해당하는 경우끼리만 엮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조건 이너 조인이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테이블은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 존재하는 테이블입니다. 실제로 이런 테이블은 DB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문제랑 별개로 여기에다 이제 통합된 테이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 분리하기 이미지 이 테이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만 조인을 해주면 되겠죠? 이 테이블에다가 또 조인을 하면 돼요. 이너 조인 상품 테이블이랑 조인을 할 건데 아직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11개 여기까지 나온 이 테이블의 11개 행이죠? 이 11개 행과 상품 테이블의 모든 행이 조인이 돼서 전체 행이 이게 148개 맞나? 프로덕트 테이블이 8이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가로열 보이시죠? 가로열 옆에 88이라고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 실행한 결과에서 나타난 테이블의 전체 행의 개수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11개 행이 나왔잖아요. 프로덕트 테이블이 8개 행이니까 11 곱하기 8 해서 모든 경우랑 조건 없이 엮인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될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유저 테이블이랑 조인을 할 때는 유저 넘버가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랑 같은 것끼리 조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덕트 넘버가 어떤 거랑 같아야 조인을 할 수 있는지 보자면 1번 상품, 2번 상품, 3번 상품 하고 있으니까 상품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이죠. 이 두 컬럼의 값이 같을 때만 조인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거를 또 코드로 쿼리로 작성을 해 보자면 t 오더의 프로덕트 넘버가 t 프로덕트의 id랑 같을 때 조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통합된 테이블이 출력됐죠?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1번 회원 같고 상품 1번 상품 같고요. 4번 상품 같죠? 4번 회원 동일하고 이게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몰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3개 테이블을 이너 조인으로 엮어 준 겁니다. 그래서 조인을 할 때 조건을 줘야 한다면 on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되는데 이런 조건 없이 조인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잘못된 정보까지 다 나오니까 그냥 테이블을 전부 다 엮어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게 그 웹에서 사용하는 쿼리, 웹에서 사용하는 DB 쿼리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배우고 있으니까 모든 경우를 다 엮어버리는 조인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인 중에는 이제 크로스 조인이라고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엮어버리는 거. 테이블 1의 1과 테이블 2의 모든 요소를 다 엮어버렸죠. 각 요소별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수업에서는 뭐 이너 조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캡처해가지고 다른 곳에 잠깐 옮겨 놓고요.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 이렇게 조인을 한 테이블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테이블에서 손흥민의 주문 개수는
똑같이 3개예요. 3개인데 두 번째 그 분리됐던 테이블 버전처럼 테이블 3개를 왔다 갔다 안 하고 조인을 통해서 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왔다 갔다 했던 테이블이 주문 테이블이랑 유저 테이블이었죠? 그 두 개를 조인하면 되겠죠? 음. 여기는 지금 3개를 조인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회원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조인한 경우에 상품은 필요 없으니까 이 두 테이블만 조인을 하면 되고 여기서 손흥민인 경우만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조건절을 동일하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T 오더에 T 오더가 아니지 T 유저에 유저 네임이 손흥민인 경우를 뽑아내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문 개수를 뽑아내면 되니까 count all이라고 해놓고 엘리어싱까지 깔끔하게 해준다면 손흥민의 주문 개수는 3이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조인한 테이블에서 조건절 추가해서 이름 검색하는 거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테이블도 물리적으로는 아니고 가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가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결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손흥민이 산 상품. 일단 조건에 맞게 조인을 해보는 겁니다. 오더 테이블이랑 상품 테이블을 조인을 해보면 T 오더에 프로덕트 넘버랑 프로덕트 테이블에 아이디가 같은 경우 조인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으니까 유저 테이블이랑도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너 조인에 사용되는 테이블 있죠? 또는 뭐 from 뒤에 나오는 테이블 얘네들도 엘리어싱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공백 하나 두고 쓰면은 얘가 오더 테이블을 이제부터 O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유저 테이블은 U라고 할게요. 프로덕트는 P라고 할 거고 뭐 as 쓰는 게 좋으면 as 써도 됩니다. 저는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user.id 할 필요 없이 u.id 하면 되고 여기다가는 5.userNumber 쓰면 되고요. 여기는 p의 id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줄임 표현을 씀으로써 편해진 경우고 자, 그럼 이렇게 잘 엮어놓은 상태에서 손흥민이 산 상품만 따로 보려고 한다면 여기다가 유저 네임이 손흥민인 경우만 추가해주면은 상품 테이블까지 엮여있는 채로 나오죠. 자, 근데 보면 어때요? 운동화 상품 아이디도 같고 가격도 같으니까 이 두 개는 겹치죠.
겹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겹칠 때는 디스팅트 사용하면 돼요. 디스팅트를 조회하는 셀렉트문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는 지금 순서가 잘못됐죠? 왜냐면 지금 모든 내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똑같진 않잖아요? 요거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상품명이 같은 것만 중복을 제거하려는 건데 아직 보고 있는 건 어때요? 아이디, 유저 넘버, 프로덕트 넘버, 아이디, 유저 아이디 뭐 이런 거 전부 다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같은데 주문 테이블의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인식해서 중복을 제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상품만 보면 되니까 프로덕트 테이블에 pname만 조회하면서 이 컬럼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거한다면 운동화랑 코트만 나오죠. 손흥민이 산 상품이라고 해주면 운동화랑 코트만 샀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 이 경우는 지금 웨어절의 조건을 기준으로 뽑은 결과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막상 이 유저 테이블만 뒤져봐도 되죠. 그리고 나서 구매한 상품은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찾으면 되는 건데 얘를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룹 바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룹 바이 유저의 아이디,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로 묶는 건데 어차피 이 경우는 손흥민을 먼저 찾은 경우니까 크게 의미는 없죠. 이렇게 하면은 코트가 사라졌죠. 코트가 사라진 이유는 그 조인한 테이블에서 디스팅트까지 했으니까 운동화, 코트, 반바지, 스커트, 티셔츠, 모자인데 유저네임이 손흥민이면서 유저의 아이디? 유저의 아이디니까 그치. 그룹 바이 했으니까 뒤로 간 거죠. 운동화 뒤로 이 코트가 숨은 거죠. 이 경우는. 그러면 상품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프로덕트 테이블의 아이디로도 한 번 더 묶어줘야 코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룹핑하는 기준이 첫 번째는 회원 아이디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회원 아이디가 같으면 그때는 상품 아이디로 묶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죠? 디스팅트 없앤다. 그러면 디스팅트 없애고 카운트
올 해가지고 손흥민의 구매 횟수? 아니다. 손흥민의 이거는 빼고 이렇게 해준다면 이제 운동화와 코트 얼만큼 샀는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운동화 2개, 코트 1개. 이해되시죠? 중첩됐었는데 얼만큼 중첩됐는지 횟수를 카운트로 이용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스커트를 산 사람은 똑같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네임이 스커트인 경우는 2가지밖에 없네요. 2가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커트인 경우 조건절까지 써준다면 여기 엘리어싱 안 해놨구나. 이렇게 엘리어싱까지 다시 하고 에러? P의 P네임 스커트를 산 경우만 뽑아냈습니다. 네, 그러면 전부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스커트를 산 사람만 보여주면 유저 네임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 이랬을 때 어때요? 이름만 보면 같은 사람이죠. 만약에 이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뭐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까지 보여준다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이 회원을 관리할 때 동명이인을 가입한 순서대로 뭐 이름이 지금 송혜교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송혜교라는 사람이 가입을 했을 때 이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 다음에 가입한 다른 송혜교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한테는 이 뒤에다 숫자를 붙여서 관리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아이디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문 번호는 사족이니까 바로 4번. 제일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주문 개수. 자, 이렇게 3개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 보여줘야 하는 컬럼의 개수가 3개라는 거 인지하고 얘네들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우선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주문한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많이 주문한 사람 구해가지고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만 보여주면 됩니다. 일단 보여줘야 되는 게 나왔으니까 아이디면은 회원 번호로 할까? 어떻게 하지? 뭐로 할까? 유저 아이디로 한번 해보죠. 유저 아이디 그리고 유저 네임 그리고 카운트니까 얘는 일단 카운트 올로 해보겠습니다. 주문 개수라고 엘리아싱까지 해주고 그러면 이게 중첩된 거죠? 중첩되어 있으면은 ED로 10일 중첩되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이제 기준을 주는 겁니다. 회원의 아이디별로 회원 번호별로 그룹 바이를 하면은 지금 손흥민이 1번 회원이었죠? 이 밑으로 2번 회원, 3번 회원, 4번 회원, 8번까지 있었나? 8번 회원 맞나? 6번 회원까지 나오겠네요. 6줄이 추가로 유저 6까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주문한 이 조건만 채워주면 돼요. 정렬하면 되죠, 정렬. 이 주문 개수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위에서 한 개만 보여주도록 하면 됩니다. 오더바이 절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 주문 개수, 이 엘리어싱은 오더바이절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count all dsc 리미트 1 이라고 해줘야 손흥민만 나오는 거죠. 제일 많이 주문한 사람은 손흥민으로 주문 개수는 3개입니다, 총.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특정 인물이 나왔으니까 그 특정 인물만 볼 수 있도록 필터링 한번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볼 거는 금액이죠. 금액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나온 금액의 총합입니다. 그러면 sum이라는 총합을 구하는 함수 안에다가 이 컬럼의 데이터를 전부 다 더하게 해준다면 총액은 얼마다 라고 나오죠. 여기까지가 조인을 사용해서 푼 문제였습니다. 조인을 쓸 때 중요한 거는 이 온절에 해당하는 조건이죠. 이 조건을 잘 적절하게 맺어줘야 조인을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너 조인이라는 게 조인 중에서는 제일 쉬운 조인이에요. 이해하기. 그래서 오더 테이블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더 테이블의 유저 넘버랑 프로덕트 넘버가 유저 테이블의 참조키 역할을 하는 거고, 프로덕트 테이블의 참조키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단서가 된 거죠. 참조할 수 있는 단서가.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로 참조키라고 합니다. 참조키. 참조키. 아시겠죠?